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이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김소현입니다. 이번 소개해요 톡톡에서는 김소현 교수님과 5번째 함께 웃는 시리즈인 어린 자폐 자녀를 위한 ESDM 부모용 지침서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소현 교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상가이시고 학자이신데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특히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기에 자폐 주 증상인 사회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라던가 언어 수준, 그리고 자조 능력, 적응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능의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뇌신경 가소성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 조기 시기에 개입을 해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기 진단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기 진단의 방법으로는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물학적인 기제에 기반을 둔 신경 발달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생물학적 기제 아니면 지표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나 뇌영상, 피검사 이런 검사로는 진단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가능한데요. 다른 발달 장애와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가 행동 관찰이라던가 아니면 부모 면담, 이렇게 발달력을 얻는 등 그런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조기 중재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 또는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수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단어에서도 진단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상이라던가 행동, 그 다음에 기능의 수준, 그리고 이 가족이 처한 환경이라던가 중재에 대한 준비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접근으로 모든 아동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ABA 같은 경우에는 근거 기반 치료법이고 또 특정한 기술을 아동에게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지만 치료 상황에서 배운 기술들이 다른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일반화되는 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그런 발견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동의 동기를 최적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NDBI, Naturalistic Developmental Behavior Intervention, 자연주의적, 발달학적, 행동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접근의 경우 이제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접근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접목을 시켜서 치료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치료자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특정 기술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자의 임상적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부모 중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부모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많은 조기 프로그램 중에서 치료자들이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키면서 부모와 함께 부모들에게 중재 전략을 가르치면서 진행하는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동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아동이 가장 편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중재를 시행했을 때 치료자가 직접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 기술의 일반화 과정이 더 유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연구 발견들을 기반으로 이런 부모 시행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에서 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ESDM을 포함한 여러 가지 NDBI 접근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을 때 1세에서 5세 사이에 자폐 아동들을 둔 부모들이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중재 전략 사용에 향상을 보이고 그것이 아동의 자폐 증상의 경감과 상호작용이 있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ESDM도 NDBI의 한 종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ESDM도 NDBI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들마다 미세하게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치료 전략들을 사용해서 아동의 사회 상호작용 능력을 조기에 최대한으로 도와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ESDM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신 셀리 라저스 교수님, 제러딘 더슨 교수님, 그 다음에 로리 비스마라 박사, 그렇게 세 분께서 개발하신 중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무작위 대조 실험이라고 하죠.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그런 엄격한 실험들을 통해서 표현 언어라던가 수용 언어, 그리고 대근육, 소근육 기능,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인지 능력, 일상생활 기능, 그런 전반적인 발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ESDM 번역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영유아 자폐 아동들과 또 부모님들과 임상 현장에서 같이 개입을 했던 그 경험이 한 30년 됩니다. 예. 굉장히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한데 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좀 체계화되고 매뉴얼화된 영유아 자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책이 201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 ESDM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는 호주의 라트로브 유니버시티에 가갖고 그걸 관찰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한테 이식시킬 수 있다, 접목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김소영 교수님하고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작업이 되게 돼서 너무 기쁜 상태입니다. 혹시 ESDM을 번역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치료 접근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말 이제 요즘에 이제 임상적 접근은 모두 근거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학문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가 입증이 된 그런 이론들을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데 바로 ESDM이 그런 치료 기법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그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많아야 돼요. 실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게 그런 단어나 어떤 그런 형태로 기술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앞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영유아 자폐 아동과 부모님들과 일을 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거는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부모님들의 그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돌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용기를 주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그 챕터만 보셔도 실은 굉장한 많은 위로와 용기를 가지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이 책에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던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발달적인 그런 접근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저것 우왕좌왕 막 써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체계를 갖췄다면 훨씬 효과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 스스로도. 예, 그래서 굉장히 플레이풀하고 재밌어야 된다. 아이하고 노는 거는 그다음에 놀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점은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이제 플레이 세라피의 어떤 그런 방향과도 참 접목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ESDM의 경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책이 방대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뭐 치료자나 또는 어떤 교육자나 같이 학습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금 치료자나 우리 이제 개입하는 사람들은 부모용으로 조금 이렇게 좀 축약본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영상으로 치료자가 영유아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ESN 기법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훌륭한 어떤 부모님이,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이 자기 자녀와 함께 이 ESDM의 부모교육 지침서대로 사용해서 아이가 막 정말 변화되는 그런 모델을 영상 작업을 해서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실예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실은 부모님들이 이 책을 그냥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참 차근차근 잘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제 번역을 마치시면서 혹시 한국의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ESDM 프로그램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 이 작업은 함께 웃는 재단의 지원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함께 웃는 재단의 이 책 번역 과정에 대한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유아 자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조그만한 용기가 되고 또 실제로 가정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치료 장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부모님들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늘 함께 웃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ESDM 부모용 지침서인 어린 자폐 자녀를 위한 부모용 ESDM 부모용 지침서 번역책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그 영유아 자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용기를 주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